대우건설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6.5%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매출이 16.5% 증가에 재고도 감소시켰음에도 영업이익 1.3% 증가에 그쳤다. 원가회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매출이 16.5%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54% 크게 줄였습니다. 현대건설을 방금 녹음을 했기 때문에 현대건설도 WCAI는 크게 감소를 했어요. 아마 아파트 분양이 잘 됐다. 건물 징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천구 공사라고 또 미리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뭐 판매 관리비 조금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은 1.3%에 그쳤다. 원가 생산성으로도 0.01포인트가 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매출이 16.5% 증가했는데 매출 원가가 더 증가했으면은 뭐 이익이 좋아질 리는 없는 거겠죠. 그러면은 스르프 쪽으로 보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비해 수주 판매 가격 매출 인식은 낮게 상승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매출이 16.5% 증가했잖아요. 근데 매출 재료비는 무려 48%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르픈율은 6.5% 하락한 것으로 산출이 되고요. 운영비용은 7.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2,729억 원인데 10% 감소했습니다. 거기다가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230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이 미천구 공사가 크게 또 증가했다. 이렇게 그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WCAI 완성주택하고 미완성공사가 1210억 원이나 크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준 것은 매우 바람직한 거겠죠. 이 진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분양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나머지 BWCI 자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대우건설이 옛날에 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문자 숙성으로 해가지고 그냥 문자 숙성을 그냥 복사에다 갖다 놓은 거고요. 요 WCA는 제가 재입력한 거고 여기 합계액도 재입력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WCA는 1200억이나 감소시켰는데 미천구공사가 3000억이나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합치면은 한 2천억 정도가 결국은 증가해 가지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더 이익이 스루풋 영업이익은 적게 난다. 이렇게 가공 비율만큼 이런 결과가 되겠어요. 이것도 수주 잔액인데 현대건설은 현재 한 61조 3분기 말에 수주 잔액이 있었는데 대우건설은 한 46조 있네요. 뭐 누누이 반복해서 얘기하지만은 이렇게 이 공시하는 수준은 일개 공무부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식으로 공개를 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기간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 좀 제발 현대중공업 같은 데 가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으면은 원재료 가격이 이제 하락을 했다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르픈율이 하락은 이제 수주 판매 가격이 원재료 가격 상승률보다 그렇게 추가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석 경험상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반정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판매 가격 하락과 판매 수주 가격 상대적 하락이어야 됩니다.
반증이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대우건설이 그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음을 거꾸로 저희가 증명해주기 위해서는 다른 결과를 찾아야 된다.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리고 그 뒷장에 그 백데이터가 있습니다만은 원재료 가격이 그 대우건설이 제시한 거는 원재료 가격이 0.8% 하락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바로 그 현대건설을 녹음한 그 기억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현대건설은 77.4%나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대우건설이 왜 내려갔느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뭐 철근 가격, 레미콘 가격, 시멘트 가격 다 거기서 거길 텐데 또 재료 비율은 현대건설은 31%, 여기는 34%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아파트 가격 내려줄 건 아닐 거고. 그래서 제품 가격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기네들이 이 실제 그 분양한 가격이 아니고 전국 무슨 저 아파트 평균 그 평방 메타당 분양 가격만 제시를 했어요. 그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비슷하거든요. 철근, 레미콘, PHC 파일, 시멘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거는 변동이 없다고 돼 있어요. 요건데 그 회사는 분기별로 올해 거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년도 말하고 또 그 비교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철근이 97만 6천 원인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 넘거든요. 이제 그 아무리 그 회사가 틀리다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냐. 그게 좀 그래서 대우건설이 제시한 그 원재료 가격 추이가 신뢰도가 적합한 거냐. 이게 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민간 아파트 분양 그 평방메타당 분양 가격을 이게 그 1,000원, 그러니까 450만 원이니까 3.3을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1,500만 원 이상이죠. 그게 말이 됩니까? 전국 평균이라고 그러니까 서울 거 같은 경우에 보통 한 요즘 그 대형 저기 아파트 재건축 뭐 이런데 뭐 평당 뭐 3천이 뭐예요? 한 4천 넘고 뭐 4,500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5.3%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좀 원재료 가격이 안 맞아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입증의 투명한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결과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미청구공사 증가의 역량일 것이다라고 현재 잠정적으로 추론만 할 수 있고 사실은 원재료 가격 내려온 게 아니고 거꾸로 상승한 거 아닌가. 이 원재료 가격 제시 가격이 신뢰도가 저는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PQ가 아니고 우선은 비성분 내역을 보면은 일본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48.7%나 크게 증가한 거로 돼 있어요. 이것만 봐서도 분명히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을 텐데 운영 비용은 7.7%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 비율이 금액상으로는 증가했습니다만은 총 건설 비용에 비해서는 65.6%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비중이 올라갔는데 이건 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거로 여기에서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순이 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럼 뭐가 잘못됐겠느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원재료 가격이 내렸다는 추론을 입증은 됐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추론이 안 맞으니까 뭐라 그럴까요? 분식회계 개연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미청구공사가 이제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액은 바로 미청구공사 증감액하고 일치를 합니다.
3단계로서 현금 흐름표 기준, 현대건설은 틀렸습니다만은 대우건설은 딱 맞췄네요. 이게 현금 흐름표 기준은 뭐 맞춰야 될 겁니다. 그래야 외부 회계 법인도 이거 가지고 아마 그 회계 투명성이 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이 있다, 이렇게 좀 그 감사 보고서를 쓰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그 선급금액 재고자산 대체로 그 차액이,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2,824억 원이 들어왔으면은 재고가 그만큼 줄어야 되는데 거꾸로 오히려 늘었어요. 3,820억 원이. 그 차이가 6,644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거금이 왜 차이가 나느냐? 그게 선급금으로 일단은 그 건설 현장마다 그 주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정산해서 재고자산으로 대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장이 꽤 많을 텐데 국내외에 그럼 현장별로 구매를 하는 거냐? 어떤 중앙 컨트롤 센터가 없는 거냐? 지금 봐서는 컨트롤 센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현장 소장 꼴리는 대로 다 그 구매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를 모아가지고 원재료 가격 추이를 만약에 뽑았다 그러면 그게 과연 신뢰성이 있겠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일단 숫자상으로 현금 흐름표는 이게 맞췄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미청구공사 금액도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4,985억 원이 나갔으면은 미청구공사도 4,985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3천억 원 선뿐이 증가를 안 했거든요. 그럼 1,900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라갔니? 우리는 이렇게 이제 물어야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게 대손상각이요. 이거 말이 안 될 겁니다. 이 정도 규모면은. 그리고 미청구 아직 청구도 안 한 놈에 무슨 대손상각을 하느냐? 대손 충당을 때려서 대손상각을 시키냐? 이런 원가 회계가 아주 이것저것 뭐 평가하는 게 많고 뭐 이래가지고 분식 회계를 그냥 유혹을 하게 만드는 게 저는 원가 회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능숙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조정을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도록 하게 하는 그런 재무 회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자기의 밥벌이 기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4차 산업 미래 세대에 결국 그런 거가 계속 필요하겠느냐. 세상이 그 자동 로봇화 돼가는 세상에 건설업은 뭐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잠깐 이런 걸 봐서도 대우건설도 전국적으로는 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영 떨떠름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5,536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직원 수가 344명 증가했고요. 평균 임금 직원이 344명이나 증가했음에도 1인당 평균 임금은 9.5%가 인상이 됐습니다. 9,600만 원 선입니다. 연말까지 한 1억 2천만 원 선 평균 되지 않겠냐. 그럼 현대건설이 한 1억 3천 정도 됐었는데 거의 그 막는 선이고 현대건설이 아직까지는 뭐 최고 임금을 좀 받고 있는 거 아니냐. 뭐 딴 데도 좀 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두 군데만 정도 해가지고 좀 뭐 건설업은 끝내볼까 이렇게 3분기 쪽은 생각해 보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정도는 한번 또 해봐야 되지 않을까. 또 삼성물산에도 아직 건설업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저도 그러면은 그런 큰 데를 봤을 때 큰 데도 이렇게 다들 잘 안 맞는데 중소건설업종이면은 오죽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죠. 아니면은 오히려 중소건설업종이 회계가 투명 더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해서 많은 건설사들을 다 해보고 싶은 욕심은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업종을 봐가지고 한국의 3분기가 어떤 트렌드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감을 잡고 싶은 거거든요. 감을 잡으면서 원가 회계의 문제점을 계속 노출을 시키고 스루풋 회계로 가야 된다는 게 이 분석의 목적이니까 그런 점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외주 비율이 64.2% 됩니다. 이 현대건설은 한 70 몇 프로 되는데,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봐지네요. 그리고 작년도에 이 CEO가 이명이었었는데, 점령군이 들어오면서 중흥건설이 인수를 했죠. 대우건설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그러죠. 이 작은 놈이 이제 큰 놈을 잡아먹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만큼 역량이 되니까 인수를 했겠죠. 그래서 새로운 점령군으로서 백정환 씨라는 분이 CEO로 들어왔고, 재무관리만 제가 뽑은 이유는 회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하우 가지고 뭘 어떻게 뭐 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도록 조정하는 그게 실력이라고 그러면 실력. 그런 실력 기술들은 미래 세대에는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계는 누구나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공동 목표를 가지고 다 같이 열심히 하는 거지. 이게 회계하는 애들이 뭔가 쭈물럭쭈물럭 해가지고 하면은 자기네들이 일한 성과가 왜곡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이익을 줄이려고 그럴 거고, 어떤 경우는 이익을 늘리려고 그럴 거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경영 성과를 왜곡시키는 놈이 하나 있다 이게요. 근데 그 친구가 아니 기업의 이인자가 되는 확률이 많다 이게요. 우리나라 회계가 불투명한 기업일수록 격리 회계하는 사람들이 제2인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도 원래 회계 재무통회들이 사장들이 됐었죠. 지금은 아닐 겁니다. 이제는 엔지니어 출신들이 사장이 되고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분기까지 실적을 감안해서 연간 매출액을 예상해 보면 한 8조 원 정도 하지 않겠냐. 현대건설이 한 10조 원 정도 제가 예측을 했죠. 그러면은 한 4,578억 정도 남는 거로 돼 있는데, 재고가 5%밖에 증가를 안 한다 그러면 거꾸로 이제 3분기까지 증가율보다 거의 뭐 15% 정도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원가 회계는 재고가 줄면은 이렇게 이익이 4,500억대에서 3,100억대로 줄게 돼 있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원가 회계는 재고를 증가시키려고 그렇게들 유혹을 받습니다. 분식을 해서라도 재고를 증가시키려고. 스루풋 회계 쪽으로도 뭐 제한 가격이면 한 8조 4천억 정도는 해야 되는데, 원가 회계상으로 8조 뿐이 안 나오니까 8조로 계약을 만약에 했다 그런다면은 이거 적자가 뻔한 거죠. 8조 한 4천억 돼야 그래도 한 3천억 남는 건데, 그래서 이 경우 결국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을 회전율을 증분시키는 건데요. 비선형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6% 증분을 시키면은 금액이 한 8조 9천억 정도 올라갈 거다. 그러면 한 3,800억 정도 계획한 것보다는 더 낼 수 있을 거다. 이 얘기는 뭐 수주를 더한다, 판매를 더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건설공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재공, 그 다음에 미천공사를 빨리 끝내가지고 추가로 매출 인식을 더 하게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막말로 매출액은 그대로인데 재고 회전만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줄여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신규 매입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최소는 한 1798억 원. 그래서 이 중간 사이의 이 크기 한 2천억 범위 내에서 영업이익은 왔다리 갔. 근데 이 폭이 이 건설업이 좀 크게 나오네요. 그래서 원래부터가 원가 회계 손익이 실질적으로 매출 인식이 안 됐는데 매출 인식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갭이 이렇게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가를 보면은 1,045원이 떨어져 가지고 장부 가격 대비 63%밖에 되지 않습니다. 새로 중흥통운과 중흥건설, 중흥이 대우를
인수를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12.16%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대우건설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